자, 이번 강의는 적분을 통해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도형에 대한 부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그 기본 원리를 구분구조법에서 찾았었죠. 그러니까 부피를 계산을 할 때도 구분구조법을 통해 가지고서 그 원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일단 이런 도형이 있다고 합시다.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인 이런 직원뿔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R 그리고 높이가 H인 이런 직원뿔. 자, 이 직원뿔의 부피를 지금부터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서 중학교 때 이거에 대해 부피 다 공부했죠.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밑넓이가 파이 R 제곱, 거기에 높이, 그리고 뿔 도형이니까 3분의 1 해서 원뿔의 직원뿔의 부피는 이렇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 식이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 이런 궁금증도 우리가 좀 가져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밑면의 평면으로 이렇게 다닥다닥 잘라내게 되면 원판 같은 도형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 원판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쫙 보태는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해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좀 그림을 단순화시켜 가지고서 보도록 합시다. 옆에서 바라다 보게 되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겠죠?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입니다. 이게 지금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밑면의 평행이 되게 밑면의 평행이 되는 평면으로 이렇게 쫙 커트를 시켜 나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커트 시키고 쭉 올라가서 K번째 커트 시키고 쭉 따라 올라가서 맨 끝에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커트를 시켜 놓고 원판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원판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처음에 있던 도형에 비해서 이만큼의 부피의 차이가 있게 될 거예요. 그거를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옆면에서 보면 직사각형이겠죠? 옆에서 보면 직사각형이고 이제 위에서 바라다 보면 원판인 이런 형태의 도형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좀 입체적으로 여기다가 그려본다라고 하면 그림이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생긴 저 맨 바닥에 원판이 있을 거고 그 바로 위에 원판이 또 하나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자, K번째 원판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할 때 K번째 도형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했듯이 여기서도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 다음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생긴 맨 윗단에 원판들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원판들의 부피는 현재 나와 있는 직원뿔의 부피에 비해서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오차들이 꽤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오차를 구분구조법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 높이를 n등분을 했다고 칩시다. 높이를. 그렇게 되면 요 하나하나의 높이는 모두 n분의 h가 되어지겠죠. 그와 동시에 반지름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들은 모두 다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 닮은 꼴이에요. n분의 h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지름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느냐 하면 반지름이 맨 처음에 있는 반지름은 말 그대로 반지름 R을 n등분한 반지름 n분의 R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 반지름이면 n분의 R만큼 더 길어진 거니까 n분의 2R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K번째 도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K번째 도형 이거라고 한다라고 치면 반지름이 n분의 KR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나가서 n분의 n-1R n-1R 그 다음 맨 마지막 n분의 nR 그렇죠? 그러니까 R 이렇게 되어지겠죠. 얘도 그냥 똑같이 쓸까요? n분의 nR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R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반지름을 만들어 놨으면 이런 원판들
밑면의 반지름이 n분의 kr이고 높이가 n분의 r인 원기둥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k번째 원기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지? 원판입니다. 원판. 원기둥의 부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피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 반지름이 n분의 kr이네요. 그러니까 파이 n분의 kr의 제곱 그리고 높이가 n분의 h인 이런 부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런 도형들이 지금 n개가 있어요. 그걸 다 합칠 겁니다. 자, 원기둥의 부피의 합을 계산해 봅시다. 부피의 합. 자, 그러면 걔는 시그마 파이 n분의 k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에 k는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현재 원기둥이 n개예요. n개의 원기둥의 부피를 다 합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이건 정리가 좀 가능하니까 정리를 해서 가지고 갑시다. 자, 얘는 파이 n, r, n, h 다 밖으로 나와도 괜찮겠죠? 그래서 n 세제곱분의 파이 r제곱 h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그마 k의 제곱, k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k제곱이면 h에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오차들을 품고 있는 원기둥의 부피의 총합입니다. 요게 지금. 자, 이제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 n개로는 모자라죠? 그지? 현재 지금 이 높이를 조금 더 줄여야 돼요.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줄여야만 이 오차들을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 세분된 원기둥의 부피의 합을 한번 좀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될까요? 무한 세분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요 n을 무한히 보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파이 r제곱 h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하고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자, 보내주게 되면 6n 세제곱분의 n 세제곱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2n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이 만들어지는 거고 3분의 1 파이 r제곱의 h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부피였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저 원기둥의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일반화되어진 부분. 일반화되어진 부분이 뭐예요? 이거네요, 이거. 그렇죠? 우리가 넓이를 얘기할 때는 넓이 요소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는 부피 요소입니다. 부피 요소. 넓이 요소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넓이 요소일 때는 넓이 요소가 함수값 곱하기 dx였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단면적으로 지금 나와 있죠? 이거 지금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얘는 현재 단면적입니다. 단면적을 일반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그것만 생각해 보면 이제 얘기가 쉽게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한 번 더 정리 좀 해볼까요? 일단은 도형을 먼저 n등분, 적당한 위치에서 n등분 시킨 다음 일반화되어진 k번째 도형에 대한 부피를 계산을 해주고 그것들을 n개를 모아서 계산을 해서 합쳐주고 다시 무한 세분된 도형에 대한 부피를 찾아서 체크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도형에 대한 부피를 얘기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일반화시켜가지고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고 합시다. 입체 도형이에요.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이 있어요. 얘가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어서 어떤 규칙을 가지면서 만들어지는 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도형에 대한 부피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X축이 수직인 평면으로 딱 잘라가지고서 규칙을 한번 좀 찾아보는 겁니다. 자, X축의 수직인 평면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잘랐더니 단면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단면이. 마찬가지로 B에서도 똑같이 잘라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잘라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도형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우리가 부피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넓이를 구할 때는 넓이 요소, 부피를 구할 때는 부피 요소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부피 요소를 체크를 합니다. 자, 여기 x equal to k일 때에 요렇게 생긴 단면이 만들어진다라고 합시다. 단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단면에 해당되어지는 xk에 해당되어지는 그 단면을 sxk라 그럴게요. 자, 이건 지금 단면적입니다. 잘라낸 도형의 넓이 단면적. 자, 그런 다음 두께를 이 도형에 대한 이 두께를 델타 x라고 표기를 할게요. 델타 x. 그렇게 되면 부피 요소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단면 sxk에다가 두께.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 지금 부피 요소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피를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얘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이렇게 잘라낸 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보태준다. n등분 되어졌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시그마 sxk에 델타 x 해주고 k를 1부터 n까지 이렇게 주면 되겠대요. 자, 그러면 요거는 부피 요소들의 합.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그 다음에 한 일은 무한세분된 도형의 부피예요. 그러니까 앞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를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죠. 1부터 n까지 sxk의 델타 x. 무한세분된 도형의 부피입니다. 무한세분된 도형의 부피.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뭘로 볼 거냐면 이것을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읽을 거라는 얘기예요. 얘를 sx의 dx 하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렇게 읽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읽겠다. 됐습니까? 아, 등호를 여기다 붙이지 말고 옆에다 붙여줍시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부피 요소라고 하는 게 뒤에 가서 어떤 구조로 바꿔서 표현이 됐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부피 요소가 그 뒤로 와가지고서 그대로 표시가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단면적을 구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단면적을 구하고 그것의 두께, 높이, 얘를 얘기를 해주게 되면 간단하게 우리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면서 만들어지는 도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부피를 계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됐습니까? 자, 이것이 부피 요소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얘만 찾아내면 문제될 게 없다. 자,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런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이 있는데 이 입체 도형 내부에 높이가 x일 때, x 센티미터일 때 이 단면적이 요 sx가 900의 ln x 플러스 1 제곱 센티미터라고 합시다. 단면이. 자, 그랬을 때 깊이가 20이 되어질 때, 20cm일 때, 그때 부피는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 여기 지금 물을 계속 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을 이렇게 계속 부어가지고서 깊이가 점점 높아지게 될 텐데, 그때 이 높이가 20cm가 되면 그때 부피가 얼마나 될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항상 부피를 계산할 때는 부피 요소가 무엇이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재 이 그림을 바라다 보니까 단면이 x일 때 sx 계속 변해 나가는 거겠죠. 이게 지금 요 부분이 얘가 지금 부피 요소예요. x에 해당되어지는 단면이 저렇다. 그렇게 되면 그때 저 단면에 대한 이 두께를 dx라고 본다고 치면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긴 원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피 V를 만들어내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일단 부피 요소 Sx 곱하기 dx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다. 그거를 0부터 출발을 해서 20까지 깊이가 21일 때까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sx 나와 있으니까 집어넣어 주게 되면 자 900에 ln x 플러스 1을 0부터 20까지 적분을 해주자. 그러면 얘는 ln x 플러스 1 우리 계산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00 앞으로 빼주고 x 플러스 1에 ln x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x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0부터 20까지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네. 자, 그럼 얘가 들어가게 되면 900에다가 21 ln 21 마이너스 20 하고 계산이 되어지겠네요. 마지막으로 부피는 단위가 세제곱 센티미터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부피 요소만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앞서서 우리가 계산했던 다양한 공식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부피 요소를 직접 찾아내서, 조금 전에는 우리가 부피 요소가 제공이 되어져 있는, 금방 예측이 가능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부피 요소부터 우리가 직접 찾아내서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y equal to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를 주겠습니다. 자, 얘하고 x축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도형, 자, 얘를 밑으로 하는 그런 도형을 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더니 그 단면이 정삼각형인 그런 도형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 도형의 부피는 어떻게 될 건가?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XY 평면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X축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이 있어요. 2차 함수에 둘러싸여 있는. 자, 그 도형을 단면으로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딱 커트를 했더니 그 단면이 정삼각형이 나오는 입체 도형이 있대요. 그 입체 도형의 부피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좀 상상을 해봐야죠.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일단 이 그림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y equal to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x축하고 둘러싸여 있는, 이거하고 둘러싸여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x축의 평행한 평면으로 딱 커트를 해봤어요. 평행한 평면이니까 이렇게 커트가 되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커트를 딱 했더니 이 위치에서 정삼각형이 탁 나오더래요. 정삼각형이. 입체적인 도형 한번 좀 그려볼까요, 우리? 입체적인 도형을 그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입체 도형. 그림을 그려보면 입체적으로 그릴 거니까 자, y축 여기다 만들어주고 x축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렇게 되면 이 곡선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2입니다. 그리고 원점 지나갈 테고. 자, 여기에 단면, 현재 지금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에서 이미 X라는 지점이라고 합시다. X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딱 커트를 했더니 여기서 만들어지는 단면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만들어진대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근데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0부터 2까지 어떤 위치에서 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이런 형식으로 삼각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모두 다. 자, 그러면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겠는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좀 해보세요. 상상하는 방법은 별거 없죠. 뭐 끝단 한번 연결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이렇게 생긴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네요. 이렇게 생긴 도형. 자, 뭐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호주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지금. 아니면은 사과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조각을 낸 그런 형태의 그림? 뭐 그런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피를 지금부터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게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이 부피 요소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가 하니 이 단면이 지금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어떠냐? x일 때 이 길이 x일 때 높이가 y인, y는 바로 얘입니다. 그런 정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면을 넓이를 sx라고 잡아주게 되면 이 sx는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의 넓이가 되어지겠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부피 요소를 체크를 해보면 부피 요소는 단면이 일단 sx인데 걔가 어떻게 되느냐? 4분의 루트 3 y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죠. 한 변의 길이가 y인 이 길이가 지금 현재 y죠. y 이 길이가 y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y인 정삼각형의 넓이 됐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 두께 dx가 곱해지는 거예요. 자, 두께 dx.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dx를 할 겁니다. dx.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에 관련된 식은 어떻게 되느냐? sx dx의 인테그랄 이 x가 0부터 2까지 변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나면 이제 식 들어가주면 되겠네. 얘가 들어갑니다. 4분의 루트 3 y 제곱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dx 이렇게 들어가요. 자, y는 지금 현재 뭐였냐면 얘였어요. 걔가 들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4분의 루트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dx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전개해서 0부터 2까지 별량의 차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15분의 4 루트 3이다. 이렇게 넓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직접 단면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단면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림도 그려봤고 그 단면으로부터 부피 요소를 체크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계산을 쭉 해나왔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자, 간단하게 다른 것도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런 예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y = 1 -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얘를 얘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형을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을 y축을 기준으로 해서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켰다. 그러니까 y축이 중심축이 되어지는 거죠. 그 회전을 시켰다. 그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이 있을 텐데 그 입체 도형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y축을 기준으로 돌렸으니까 우리 vy라고 표시할까요? 그게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될까? 그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일단 그림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그림부터 한번 좀 그려볼까요? 자, y = 1 - x제곱의 그림이면 그림이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여기가 1, -1, 1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자, 이거하고 X축에서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Y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려줘요.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이 뭘까? 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삥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생긴 도형이 만들어지겠죠. 도형의 꼴이 뭡니까 지금? 마치 밥사발 같이 생긴 그런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위에서 보면 원으로 보이고 옆에서 보면 종처럼 생겼고, 밥그릇보다는 뭐 종의 모형에 더 가깝겠네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때 이것에 대한 부피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럼 현재 지금 보면 0부터 1까지 얘가 지금 이렇게 돌면서 만들어지는 형태의 도형이니까 얘는 부피 요소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Y라고 했을 때, Y가 아니라 X죠.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원판이 바로 부피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께는 dx.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단면적 곱하기 두께 dx. 그러니까 단면적은 반지름이 x인 원입니다. 원. 회전을 시켰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부피 v는 vy라고 해서, 자, 부피 y는 단면적 파이 x제곱, 단면적이죠. 반지름이 x인 원판, 거기에 dx가 아니라 dy죠. 큰일 날 뻔했네요. dy. y 값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별량이니까 dy라고 표기를 해야 되겠죠. dy에 0부터 1까지, y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변화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는 x제곱이고 여기는 dy인데 이상한데요? 이상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x제곱이 y에 의해서 다시 또 표현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거 갖다 집어넣고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파이에 x제곱이면 어떻게 되나요? 1-y가 되어지나요? 1-y에 0부터 1까지 dy,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씁시다. 그냥 얘는 2분의 파이라고 계산이 되어지겠지요. 됐습니까?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 항상 부피를, 일반적인 도형에 대한 부피를 얘기를 할 때에는 몇 차례 얘기합니다. 넓이를 계산할 때는 넓이 요소가 중요한 거고, 부피를 계산할 때는 부피 요소가 중요한데, 넓이 요소는 선분 길이 곱하기 두께, 부피 요소는 단면적 곱하기 두께.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지는 단면들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부피 요소를 정확하게 체크를 한 후 계산을 해주면 무리 없이 어떤 형태든 계산이 가능하다. 자, 오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